주식 초보 강의를 이렇게 한 권을 마무리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부분만 제가 딱 엑기스만 했습니다. 여러분도 길면은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필요한 부분만 넣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책이 없는 내용인데 초보자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초보자들이 이것만큼은 주식 투자의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기법은 솔직히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 봅니다. 여러분 부동산 살 때 기법 가지고 사나요? 아니죠. 그냥 돈이 있을 때 사던가 필요해서 사던가 쌀 때 삽니다. 근데 주식은 자꾸 그런 관점으로 하지 않아요. 내가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사서 돈 벌었다는 소리 듣고 사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으로는 돈 벌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를 많이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기억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심리.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사서 막 5년, 10년 또는 뭐 50년씩 보유하다 보니까 그 인플레이션 유동성 성장률을 그대로 다 가져갑니다. 당연히 돈을 벌 확률이 높죠. 그리고 필수제입니다. 대한민국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잠을 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것들도 있고, 예전에는 잠을 자는 곳에서 위치나 이런 게 학군이 되고 나의 편의가 되고, 이게 또 하나의 신분으로 성장하면서 좋은 집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올라가고 가격 상승이 이뤄졌던 겁니다.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내가 뭐 삼성전자 가졌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없잖아요. 예, 전혀 귀족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순수한 투자제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움직여야 돼요. 심리인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탐욕. 이 탐욕과 공포로 움직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시소의 느낌이에요. 시소. 딱. 탐욕이 줄면은 공포가 늘어나고요. 탐욕이 올라가면은 공포가 내려가요. 기가 막혀요.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희소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균형을 맞추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어려워요. 조그만 엉덩이를 움직이거나 앞으로 당기면은 바로 시소의 무게추가 움직이게 되죠. 그럼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탐욕으로 가면 매수를 하고요, 공포로 가면 매도를 합니다. 매수와 매도를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동산은요, 매수와 매도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날 잡고 해야 되죠. 뭐 부동산도 가야 되고, 복비도 굉장히 힘들고, 등기도 쳐야 되고, 법무사도 불러야 되고, 은행 대출도 설정해야 되고, 이사 가야 되니까 뭐 다 같이 전학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삿짐 센터도 연락해야 되고, 입주 청소도 해야 되고, 집이 멀쩡한 거 아닌가 확인도 해봐야 되고,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인생에서 이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장기 투자가 가능한데, 주식은 오늘 하루 까딱까딱 한 번 가지고 가능합니다. 진짜 맘먹으면 하루에 2,000번도 매매 가능할 거예요. 바바바박 하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를 하는 사이에서 또 뭐가 발생하느냐? 수수료가 계속 발생합니다. 수수료. 그렇기 때문에 탐욕과 이제 공포에 웬만하면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이 장기로 보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심리에 해당되는 거긴 한데, 제발 쌀 때 사라. 이 단어는 말하기는 쉬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싸다라는 의미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할게요. 미래 가치에 비해서 쌀 때 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싸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넷플릭스. 안 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넷플릭스 싸다의 관점은 $70 이하로 떨어졌을 때가 싸다라고 생각하는데, $70 이하로 올 때도 있지만 안 올 때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적당한 값을 주고 사도 괜찮아요. 미래에 벌어들이는 돈을 생각하면은. 그러면 뭐 한 $120, $150는 비싸다라 생각하니까 안 사겠지만, 한 $80쯤 되면 이런 생각하겠죠. 뭐 그냥 적당히 주고 사자. 미래 가치 대비해선 싸다. 현재 가치로는 비싸지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쌀 때 살 수 있겠죠. 아니면 미래에 어떤 더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더 좋아졌대요. 넷플릭스가. 그러면 $70에 사야겠다는 고집을 버려야 되겠죠. $80에도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고, 3번은 감정평가 능력을 가져라.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아무도 이런 조언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치면 저 반포의 레미안이 30억이 맞냐 안 맞냐, 감정평가가 얼마나 나오냐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저만의 부동산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월세로 돌렸을 때 얼마의 수익률이 나오냐를 현재 가치로 보고 그 이상분을 미래 가치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현재 가치 대비 미래 가치가 과도하게 올라갈 때는 비싸다라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현재 가치, 월세 수익률보다 더 밑에서 놀 때가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이때는 뭡니까? 저한테는 아주 헐값에 사는 거죠. 이 아파트를 사서 월세만 돌려도 나는 투자로서 이제 최고가 됐는데 나중에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보너스 이익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충분히 투자할 만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아파트가 내가 생각했을 때 적정가가 얼마다라는 걸 계산했으니까 가능한 거고, 주식도 이 주식이 10만 원짜리인지 12만 원짜리인지 15만 원짜리인지를 여러분이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싼지 안 싼지를 사고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옆 사람이 하는 말 듣고 10만 원이니까 싸니까 사야지, 20만 원이니까 비싸니까 팔아야지, 이런 말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계속 다른 사람 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상한 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 그럼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저는요, 주식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관심 없어요. 이거 무시하고 돈 벌고 싶어요. 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적립식으로 그냥 평생 길게 간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 머리를 조금만 더 쓰면 곡소리 났을 때 한 방에 지수 ETF에다가 돈을 걸고 평생 길게 간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가능하죠. S&P 500이라던가 뭐 이런 데다 투자를 하게 되면은 몰라도 어차피 알아서 미국에서 최고 기업 500개를 계속 갈아치우면서 국가대표를 만들어 주잖아요. 거기에 그냥 골고루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계속 가는 거고, 평생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가겠죠. 어느 지점에서 사더라도 나는 이익이 나는 구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곡소리 나는 구간에서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간에서 사면 더 큰 마진을 먹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곡소리 날 때 사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 초보에 대한 엑기스는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주식을 개별주를 사서 수익을 극대화 볼 수 있는 거고, 주식이라는 걸 몰라도 주식 투자하는 데는 크게 부담이 있는 건 아니다. 여러분이 뭐 부동산을 뭐 안다고 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남들이 뭐 부동산 제일 안 좋다 할 때 제일 살고 싶은 강남에 사가지고 하나 샀더니 이게 갑자기 올라서 돈을 벌었다, 다 이런 케이스잖아요, 대부분이. 그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주식 투자하면 안 돼라고 해서 주식값이 헐값에 있을 때 제일 좋은 기업 몇 개 사가지고 딱 사서 보유하거나 지수에 투자해서 보유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올라서 돈이 됐다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맨날 제가 주식 강의하고 뭔다 하더라도 제가 주식을 2006년에 시작했는데 3년 뒤에 만났던 그 옆반 선생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직도 지금 그 실력이. 그분은 맨날 저한테 이랬거든요. 나 주식 몰라. 호호호호 하면서 웃고 다녀요. 하이닉스를 5,000원에 샀어. 호호호 이래서 제가 그거를 사시면 어떡해요? 이랬거든요. 하이닉스를 원가에 사신 분이에요. 10억을. 그러니까 안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10억을 투자했다는 게 모르고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투자한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남편이 하이닉스 직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10억치를 들고 있었다는데 5,000원에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120만 원 됐잖아요. 그러면 240배 올랐습니다. 그럼 이분은 24 곱하기 10억이니까 자산이 240억이 됐겠죠.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었으면.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돈을 벌 수도 있더라. 근데 쌀 때 사면은 보통 높은 확률로 성공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막 그 테크닉에 의존하지 말고 심리적인 거에, 그러니까 남들이 좀 두려워할 때 용기 낼 수 있는 거를 좀 더 마음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주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초보자분들 힘내시고 시작을 하더라도 공부는 계속
꾸준히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계속 변하는 그거에 적응할 수 있거든요. 공부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